네. 저희 보상 플랜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하는 얘기죠. 처음에 시작하는 얘기. 내가 이걸 몰라도 네 본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1월 한 장까지 다 떼먹지 않고 다 주는데 이걸 내가 굳이 왜 배워야 하냐. 내가 보상 플랜을 배워야 하는 이유. 일단 첫 번째로는요.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 플랜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알아야 목표 설정을 했을 때 그에 맞는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목표가 1,000만 원인 사람과 50만 원 사 50만 원인 사람과 내가 3종 주스만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의 목표는 다 다르겠죠. 예. 근데 그 목표마다 다 돈이 얼마가 인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얼마 벌 수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인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 보상 플랜을 배워야 하는 거고. 그리고 2번 같은 직급도요. 어떻게 레그를 짜느냐에 따라서 커미션이 완전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이거는 뒤쪽에서 아주 자세한 예시까지 들어서 보여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이 2 번이 제가 그전에 했던 네트워크 N사와는 아주 많은 차이예요. 흔히들 어떤 직급 되면은 비슷한 예 요 커미션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만 PM은 달라요. 내가 진짜 레그를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틀려요. 그리고 내가 보상 플랜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내가 누군가에게 "나 같이 돈 벌어보자."라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보상 플랜을 하나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또 배워보고요. 용어 정리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첫 번째는 매니저 되는 방법. 이제 퀄리파잉 매니저라고 해서 본인 아이디로 1,000 포인트를 온전히 구매하는 거. 정소진 아이디로 1,000 포인트를 온전히 구매하는 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다. 예 거의 못 봤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과 산하 합산이 1,000 포인트면은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 본인과 산하 합산에 내 파트너 중에 이미 저보다 먼저 매니저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 매니저 산하의 그룹 포인트는 제외되고 1,000 포인트여야 해요, 나머지가.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본인과 산하 합산 1,000 포인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 1 포인트라도 있어야 돼요. 예. 내 포인트가 1 포인트도 없고 본인이 0 이고 산하에 뭐 500, 500 이런 식으로 1000 포인트다. 그거는 안 돼요. 내가 단 1 포인트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거 되게 유의하셔야 돼요. 예. 이게 안 돼서 매니저 유지 때도 요게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깜빡하고가 아니지 이거 저희가 교육이 되지 않았을 때 이거를 놓치셔 가지고 매니저 유지가 안 되신 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꼭 유념하시고 그리고 풀셋을 구매하셨을 때 500 포인트도 500 포인트인데도 불구하고 매니저가 되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하고 저도 사업 초기에는 우리 그룹장님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어 근데 그게 본사에서 그렇게 처음에 교육을 했던 거더라고요, 본사에서. 근데 이게 오토십하고 풀셋을 꼭 같이 사야 오토십 첫 달에 풀셋을 구매를 해야 매니저가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풀셋만 구매해도 매니저로 인정을 해 줍니다. 예 매니저로 떠요. 근데 풀셋만 구매하면 그다음 달부터 유지할 때가 쪼끔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풀셋과 예 오토십을 동시에 들어가거나 풀셋으로 매니저가 된 다음 달에 예 오토십을 들어가 주면 되겠죠. 이렇게 두 번째 본인과 산하 합산 1000 포인트 예 매니저 그룹은 대회된다는 말이 이 그림으로 딱 정확히 이해를 시키시면 돼요. 내가 있고 이 TP는 회원이라는 소리잖아요. 회원. 이 회원들이 일으킨 총 매출이 나를 포함해서 1000 포인트일 때 매니저가 된다. 근데 이때는 이미 매니저인 그룹에서 일어난 포인트는 제외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개념이요. 어 저희가 그 어디죠? 여행 가고 할 때 있잖아요. 여행 그 보너스 그 저기 여행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여행 가려면
달성해야 하는 그 항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 개념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VP 윈터 리더십을 갈 때도 이미 나와 같이 윈터 리더십을 가는 VP가 있다면 그 사람 거는 제외되고 또 몇 포인트가 필요한 이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PM은요. 누구 때문에 업어가는 거를 못하게 한다. 네. 누구 지금 이 사람 봐봐요. 이미 매니저가 된 사람이면 매니저니까 포인트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매니저라서 독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매니저가 되게끔은 안 한다. 이거라는 거죠. 예, 여행 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미 밑에 사람이 달성해 놓은 그만큼의 포인트가 있는데 예, 그걸로 내가 그냥 뭐 더불어 가게끔은 안 하고 그걸 제외시킨다. 근데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을 계속 PM 그 보상하시면서 그리고 여행 보너스 생각하시면서 계속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다음은 매니저 유지 방법인데요. 매니저가 되는 방법은 1000포인트 정도가 기준이었다면 매니저 유지되는 거는 체크 어슈어런스라고 해 가지고 600포인트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내 아이디로 600포인트를 구매하는 거 첫 번째. 이게 되게 '어우 자기 아이디로 600포인트를 어떻게 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신규 회원들은.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내가 오토십을 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내가 BA 스페셜이 500포인트잖아요. BA 스페셜만 하나만 내가 그날 필요해서 구매를 해도 600포인트로 맞춰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어렵지 않은 예 그런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과 본인 산하 합산 1000포인트 아까 매니저 되는 방법 얘기했을 때랑 똑같아요. 매니저 그룹은 제외된다는 거. 세 번째, 본인이 오토십을 하고 있고 나의 직추 1대 회원 혹은 매니저가 5명이서 오토십을 하고 있으면 매니저로 인정을 해 준다. 근데 대부분은 이 3번으로 처음에 3번으로 가시는 게 되게 편하고 그리고 사업을 저도 인제 1 년이 넘었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쪼끔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아마 3번으로 가실 거예요, 3번으로. 내 산하에 다 매니저를 만들어 놨으니 요걸로는 1000포인트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내가 그달 따로 구매한 게 없으면 이 3번으로 예 우리가 그 저기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해강 그 IMM 프로그램 만드는 거에서 거기서도 IMM 심플 플랜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내 산하 5명 그렇게 가자.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 산하 5명 이렇게 가자. 그러면 어 사업자가 되는 것도 쉽지만 매니저가 유지되는 것도 아주 그냥 연달아서 쉬워지는 상황인 거죠. 이거를 좀 그림으로 보자면 내가 오토십을 하고 있고 직대 5명의 사람이 오토십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오토십을 하고 있고 여기는 회원이에요. 회원이 3 명이죠. 회원 3 명이 오토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은 매니저인 거예요. 매니저. 매니저가 오토십을 하고 있어. 이 상황에서는 이 매니저의 오토십 개수도 인정이 될까요? 인정이 됩니다. 네. 포인트는 나에게 올라오진 않지만 개수는 인정이 돼요, 개수. 예. 그래서 1대 매니저 5명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속 시원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이 회원은 회원 등록만 하고 매니저도 아니고 본인이 오토십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회원이 직대로 소개한 사람이 오토십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오토십을 안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나에게 올라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상황에서는 인정이 안 돼요. 나의 무조건 직대만. 직대의 회원이나 직대의 매니저만. 예. 이렇게 인정이 돼요. 근데 PM 회사에서는 어때요? 체크 어슈어런스를 어떻게든 통과시켜 주려고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이 상황에는 나 포함 ABO가 5 개잖아요. 1, 2, 3, 넷, 5 개잖아요.
그럼 6개여야 되는데 총 나 포함 6개여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내 아이디로 오토십 하나당 100포인트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100포인트를 내 아이디로 추가로 구매 시 여기가 없어도 매니저 유지가 되는 거예요. CA가 인정이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직대로 오토십을 넣은 사람이 3명밖에 없다. 그러면은 내 아이디로 추가 몇 포인트를 구매해야 될까요? 맞아요. 200포인트. 200포인트를 추가로 구매하시면 되는 거죠. 네. 요거는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네. 요렇게 보너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추천 보너스는 이제 퍼스트 라인 보너스, 풀 보너스 2개로 나눠지고 재구매 보너스, 리테일 보너스, 그리고 후원 보너스로는 6레벨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직급 보너스로는 자동차 보너스, 그리고 프로모션, 여행 프로모션이 있고요. 다른 승급, 네, 보너스가 있죠, 현재는. 첫 번째 이제 직추 보너스는요. 직추 라인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있고 나를 후원자로 등록한 그 직추 라인이 구매했을 때 GV 값의 10%를 캐시백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십이 124,960원인데 이때 주의하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직추 보너스는요. 유일하게 GV를 봐요. GV 값. 유일하게 GV 값을 봐요. 이 직축 보너스 빼고는 모든 건 다 포인트를 보죠. 이것 때문에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것만 그냥 아시면 돼요. 직추만 GV를 본다. 직추만 GV를 본다. 직추 GV. 예. 직추 GV를 보고 이럴 때 오토십이 원래는 포인트는 103포인트지만 GV로는 106 GV예요. 예, 오토십 106 GV 곱하기 10%라고 했잖아요. 곱하기 10% 곱하기 고정 환율 1,300원을 하면 13,780원 가량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거 GV가 없는 제품이 있어요. GV가 없는 제품은 당연히 직주 보너스가 없겠죠. 네. 근데 그거는 BA 스페셜, 액션팩, 웨이, 그리고 보틀 같은 홍보물, 우리 데모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GV가 없다는 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회사에서 남기는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마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마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직주까지 줄 수는 없다.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풀 보너스는 이제 후원 보너스, 직주 보너스 중에 또 하나인데 풀 세트를 구매할 시 풀 보너스가 이제 지급이 되는데 이때는 전월 지급이 기준이 돼요. 이게 처음에는 지금은 하나도 안 헷갈리는데 처음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헷갈릴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전월 지급이 기준이다. 그래서 만약에 정소진의 지금 직대 변화름이 풀세트를 구매했어요. 그러면은 풀세트를 구매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이 4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3월 달에 정소진이 어떤 직급이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직급을 본다기보다 TP였는지 회원이었는지 아니면 큐 매니저나 매니저였는지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달에 3월 달에 매니저였다면 156,000원 그리고 회원이었다면 지난달에 회원이었다면 78,000원을 받는 거죠. 근데 헷갈리게 하는 게 QM이에요. QM은 그러면 어떤 거냐? 저도 처음에 헷갈렸거든요. QM은 매니저와 동급으로 여기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달에 QM이었다면 156,0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초기에 사장님들이 실수하시는 거, 실수는 아니고 약간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78,000원 때문에 이번 달에 내가 매니저 해놓고 다음 달에 누군가를 넣겠다라고 아주 어리석은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좋은 판단인가요? 다음 달에 하면은 156,000원 받으니까 머리 좀 똑똑한 건가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번 달에 빨리 다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도 매니저가 돼야 그다음 달에 바로 매니저로 몇 명이 같이 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음 달에 3명을 넣을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 3명을 이번 달에 내가 78,000원 아쉽지만 78,000원 포기하고 이번 달에 같이 넣고
다음 달에 딱 5월 1일 되면은 4명, 나 포함 4명이 같이 뛰고 있다는 거야, 매니저.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78,000원 굳이 더 받겠다고 156,000원을 받겠다고 다음 달로 미뤄서 그 사람들을 다음 달에 매니저를 넣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다음 달 내내 회원이잖아요. 본인들이 소개하려고 안 하죠.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또 그 다음 달에 소개하려고 해요. 이거는 복제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모든 사람이 매니저로 같이 진행을 해야 내가 빠른 이 확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테일 보너스는 거의 이걸 받으시는 분도 없어요. 왜냐면 본인 아이들 이거는 "아우 나는 네트워크이고 뭐고 이런 건 못해. 그냥 나는 내가 그냥 막 팔자신만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 "난 가입시키는 것도 싫어."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본사에서 추가적으로 주는 혜택인데 무조건 본인 아이디여야 돼요. 자기 그 이하가 아니고 본인 아이디로 2,500 포인트 이상이 되면은 3%를 추가로 주고요. 그리고 5,000 포인트 이상이면은 5%를 추가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6레벨 보너스는 이렇게 6세대까지 주는 건데 1대는 5%, 2대, 3대, 4대는 3%, 3%, 3%, 5대, 6대는 5%, 5% 그렇게 각각 지급이 돼요. 근데 이때는 이제 계산법이 이게 만약에 1대를 받으려고 했을 때 5% 곱하기 포인트, 나의 포인트 있잖아요. 이 1세대에서 만약에 3,000 포인트가 나왔어. 그럼 3,000 포인트 곱하기 5% 곱하기 0.51 곱하기 고정환율 1,300원.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직급 보너스 GV 값만 이 0.51이 없고 나머지 거 계산할 때는 다 0.51이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제 처음부터 인제 저희가 보상 설명할 때 매니저만 유지해도 6레벨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내가 매니저이기만 하다 하면 4대까지 받을 수 있죠. 매니저, 그리고 세일즈 매니저, 마케팅 매니저. 예, 요렇게 세 직급은 요렇게 4대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엄청 대단한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스킨 했을 때 제가 에메랄드 똥 빠지게 에메랄드 가서 네. 4대까지 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이 주어졌는데 4대까지 받기도 어렵다. 4대까지 복제가 안 된다. 네. 그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IMM부터는 인제 5세대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IMM은 5세대까지. 그리고 VP 이상이 되어야 6레벨을 완전히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매니저이기만 해도 6레벨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이 보너스 이름이 6레벨 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다음 이때 그리고 이 6레벨 보너스를 현장에서 저희가 풀어줄 때 있잖아요. 그거를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이 세대를 구분짓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다 회원을 지금 이 매니저 회원이잖아요.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6레벨 1세대, 2세대라고 하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고 회원은 이 매니저 산하로 다 포함이 된다. 이거를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QM도 이때는 독립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QM도 이 매니저 산하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다음 달 매니저를 유지했을 때 매니저로 부분이 지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그 개념인 거잖아요. 어 어떤 프랜차이즈 그 커피숍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 먹고 있는 모든 소비자가 다 이 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시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제 5번째는 리더십 보너스인데 첫 번째 우리가 직급 보너스는 회원도 받을 수 있는 보너스, 두 번째 6레벨 보너스는 뭐예요?
매니저이기만 해도 받는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는 내가 매니저이기만 해서는 받을 수 없고 단 한 명이라도 내가 리드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너스예요. 그냥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리더십, 누군가를 리드해야 주는 보너스예요. 그래서 SM부터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매출 포인트에서 SM 최소 2%에서 CL은 최대 21%까지. 여기서는 6레벨을 제한을 두지 않고 천대 만대 무한대 지급이 된다. 나랑 공급이기 전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VP와 SP, VP와 이 SP, VP, EVP, PT, SP는요. 우리가 필요 직급이 세 직급이잖아요. 근데 VP는 필요 직급이 SM인가요? SM 세 라인이죠? 네. SM 세 라인이어야 VP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SM 네 라인이면은 이 12.0.5% 추가해가지고 12.5%를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PT는 어떨까요? PT는 필요 직급이 IMM 세 라인이잖아요. 근데 IMM 네 라인이면 18%, 18.5%를 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저도 그랬고 일단 세 줄로 내려가면 된다. 이렇게 배우지만 결국엔 어때요? CL은 필요 직급이 뭐예요? PT 5명이에요. PT 5명? 네. 결국은 우리가 5줄로 가야 되는 거예요. 5줄로. 근데 여기서 5줄로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SP인데 지난달에 SP가 됐잖아요. 근데 SP는 20만 포인트에 VP 세 라인이잖아요. 근데 SP 20만 포인트는 진작에 됐는데 이 월말이 가까워질수록 계속 이게 6레벨 밖으로 빠지는 거예요. 저 6레벨 제 6레벨 저 밑에 있는 분들이 매니저를 유지하는 족족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20만 포인트가 이미 됐는데도 불구하고 6레벨 아래로 빠져서 6레벨 안으로 들어오는 포인트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때는 진짜 소위 말하는 똥줄이 타요. 똥줄이 타요. 네. 근데 이때 만약에 제가 SP를 가는데 VP 5라인, 필요 직급이 VP잖아요. VP 5라인으로 제가 SP를 간다. 그러면 무한대로 인정을 해 줘요. 똥줄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는 그렇게 말 안 해 놓고.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 지금부터 5라인으로 가면 PT도 마찬가지예요. PT는 IMM 5라인으로 가게 되시면 6레벨 밖으로 빠지는 모든 것이 다 나의 승급 포인트로 인정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내가 5라인을 이때부터 차근차근 해 놓고 가면 BCL 가는데 문제가 없겠죠. 네. 요렇게 리더십 보너스는 어 나의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간 리더십 보너스를 차감하고 나머지 것을 내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같은 직급이어도 내가 레그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완전 커미션이 천차만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PT를 예로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PT가 되기 위해서는 10만 포인트가 필요하죠. 10만 포인트에 IMM 이상이 필요해요. 근데 IMM 세 라인으로 PT 뜨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포인트가 안 나와요. 보통은 EVP, VP, IMM 이런 식으로 있어 주거든요. 그렇게 해야 PT가 가게 되는데 10만 포인트, EVP면은 당연히 여기서 5만 포인트가 올라온다는 소리고 VP면 25,000 포인트가 여기서 올라온다는 소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10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합쳐서 그럼 나의 리더십 그 보너스는 18%, PT는 18%를 받게 돼 있죠. 근데 EVP는 리더십 보너스를 15% 받게 돼 있고 VP는 12%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최종 이 EVP 라인에서는요. 18% 빼기 15% 하면 최종 3%를 이 라인에서 받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VP 라인도 18에서 12를 빼면 6%. 예.
최종 6%를 받게 되는 거죠. 요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리더십 수당 6레벨 보너스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리더십 수당만 봤을 때는 리더십 수당의 합계가 이 사람은 요렇게 라인을 짰을 때 300만 원가량의 리더십 보너스를 받아요. 그렇지만 잘 보세요. PT를 IMM 10라인으로 가게 되면 결과부터 볼게요. 아까 300에서 정확히 2배가 돼요. 600만 원의 리더십 수당을 받아요. 이거 사장님들 한 번쯤 계산해 보셔야 돼요. 저한테 얘기만 듣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요. 저 이거 계산해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라인을 어떻게 짜느냐. 내가 나의 인맥 이렇게 막 한 줄로 쭉 내려주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후원이라는 거는 그 권경희 그룹장님이 얘기해 주셨죠. 그 사람의 인맥을 내가 후원해서 네. 스폰서링 해주는 거 그게 후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IMM 10라인을 가게 되면 PT 18%에서 IMM은 9%를 받게 돼요. 그러면은 최종 이쪽에서 9%를 받는데 이 9%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 10라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시라는 거죠. 예시예요, 예시. 이렇게 IMM 10라인을 진행시킬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일본 사장님 있잖아요. 연구원 사장님. IMM 몇 라인이라고 했지? 18라인? 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못해요. 그럴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은 직접적으로 후원하지 않으시고 위챗이나 이런 것들로 쫙 이렇게 했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크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 형식이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형태로는요. 이 IMM을 10라인을 내가 동시에 후원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아마 김승중 권경희 그룹장님도 못하실 거예요. 한 사람이 쏟을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인원은요 딱 5명이에요. 그래서 미군에서도 딱 그 장교들에게 딱 5명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관리하게끔 그렇게 정해 놓는데요. 그 숫자를 그렇게 해 놓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내가 이 보상 플랜을 모르면요. 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시를 든 거고 이 상황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내가 몇 프로 늘려야 예, 리더십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계속 아래로만 내리면 리더십 수당이 계속 까인다.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카보너스는 이제 다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빠른 승급 보너스가 연장됐잖아요. 빠른 승급 보너스 연장됐거든요. 이거 이거에 목숨 거신 분 없나요? 저나 임병현 사장님처럼 목숨 거신 분 좀 제발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빠른 승급 보너스를 받게 되면요. 저는 솔직히 이 목돈이 탐나 가지고 진짜 이 빠른 승급 보너스를 목표로 했었어요. EVP를 목표로 했었거든요. EVP 이 빠른 승급 보너스를 목표로 했는데 EVP가 되니까 제가 우리 아무튼 어디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EVP까지 그렇게 목표 설정해서 갈 때가 제일 어려웠고요. EVP 되고 나니까 그 힘을 받아서 PT가 그냥 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50만 원도 EVP 때보다 덜 어려웠는데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른 승급 보너스 이런 거에 도전을 하다 보면은 사업 성장이 알아서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요. 이걸 도전을 하면은. 그리고 여행 보너스. 인제 여행 보너스에 다들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이번 연도만 해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독일 가죠. 그리고 7월 달에 두바이 가죠. 9월 달에 뉴질랜드 가죠. 그리고 뭐 윈터 리더십 당연히 저는 또 달성할 거니까 월말에 또 어딘가 가겠죠. 아 연말에. 요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행하다가 진짜 판나게 생겼어요. 사업은 언제 될런지. 네. 아무튼 정말 이게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굉장한 비전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행이. 여행이라는 게. 여행을 싫어하는 분 있나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공짜 여행. 공짜 여행을 싫어하는 분은 아마도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여행 보너스도 1 번부터 4 번까지 자세한 그 상세 조건들을 또 그 스폰서 사장님에게 물어보셔 가지고 모두들 이 여행을 나의 목표로 삼으시고 하시면은 '나는 당연히 사업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네,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CL이 끝이 아니죠, 사실. CL이 있고 CL 뒤에 인제 추가적으로 명예직급이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없었대요, 예전에는. 근데 인제 하도 인제 많이 사람들이 사업 성장을 하고 승급을 하니까 더 인제 생긴 건데 SCL이 되면은요 1억 9,500을 일시급으로 지급을 하고 GCL이 되면요 3억 2,500만 원이고요. PCL이 되면 6억 5천 이고요. CH 챔피언이 되면요 13억을 준다는 거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진짜 집을 사야 되는 거 집. 집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 SCL 이거 돼 가지고 진짜 그 주택 그 뭐라 그러죠? 전세자금 대출 이거 한 번에 확 갚아 버리고 싶은 그게 굉장히 커요, 저는. 네. 그래서 일단은 SCL 목표로 네. 그리고 인제 평균 수입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레그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거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레그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이건 되게 틀려요. 요렇게 되고 일단 보상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보상 부분에 있어서 질문 있으시면은 잠깐만요.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스스로 음성거 해제하시고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3초 드릴게요. 1, 2, 3 없으십니다. 네. 워낙 많이 들으셔 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거 볼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권리소득과 레버리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권리소득과 레버리지. 이 말은 네트워크하기 전에 저는 몰랐던 말이에요. 권리소득. 권리소득? 전혀 몰랐던 말이에요. 레버리지는 더더욱 레버리지는 더더욱 몰랐던 말.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요. 권리소득은 어느 정도 감이 있고 뭐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레버리지가 정확히 뭔지 예 이게 잘 설명이 되는 분이 있을까? 그리고 이 레버리지에 사장님들은 '가슴이 떨릴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요. 이 네트워크하면서 이 PM을 하면서 권리소득은요. 권리소득은 저희가 그러죠. 어 "네트워크를 왜 하세요?"라고 질문을 했을 때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 이것 때문에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를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99%는 이거예요.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이걸 위해서 네트워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권리소득은요. 나에게 시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시간의 자유. 시간의 자유를 해결해 주고 레버리지는 소득의 극대화를 일으켜서 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게 만드는 게 레버리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저희가 권리소득에 대해서 먼저 인제 이야기를 할 건데 권리소득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예 아주 고전적인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대부분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셨더라도 5분 정도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주세요.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작은 마을에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젊은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으며 자신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파블로와 브루노는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고 꿈을 이룰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의 이장이 마을을 가로질러 있는 산 위에 있는 샘에서 샘물을 길어 마을로 실어 나르기 위해 2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젊은 두 사람은 마을로 배달되는 샘물의 양에 따라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브루노와 파블로는 열정적으로 일에 임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브루노와 파블로는 양동이를 가져가서 샘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지고 마을로 돌아오면서 열심히 일했죠. 밤에는 그날 받은 임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일과 자신이 번 돈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꿈을 이루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한 번에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양동이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브루노는 돈을 더 많이 벌면 머지않아 자신이 꿈꾸던 소와 그리고 집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파블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면 등은 아파하고 손은 쓰리고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지요. 파블로는 돈을 보다 많이 벌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파블로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산에 있는 샘에서 마을로 물을 나르는 상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양동이를 가지고 샘에서 마을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은 물을 나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곧 그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나 신이 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파블로는 물론 자신의 생각을 친구인 브루노에게 알려주고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에 함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브루노는 파블로의 생각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루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내 돈으로 오늘 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브루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대신 브루노는 더 큰 양동이를 갖고 이 샘물에 좀 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는 이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파블로는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과 이걸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이것이 완성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표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매일 그는 전과 같이 일하고 물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쉬는 시간에는 열심히 돌이 많은 땅을 파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갔지요. 첫 달에 사람들은 파블로가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브루노와 마을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그를 놀려댔습니다. 사람들은 파블로를 파이프라인맨이라고 불렀죠. 이 기간 동안 브루노의 수입은 2배가 됐습니다. 그는 벌써 소와 더 큰 집을 샀답니다.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었죠. 브루노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물을 날라서 힘들게 번 돈으로 술집에 가서 즐겼답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매일 그 무거운 양동이를 지고 다니기에는 등이 굽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몸은 피곤했습니다. 곧 그는 몸이 약해져서 점점 더 적은 물을 나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파블로는 한 달, 2달 계속 일했습니다. 곧 한 해가 지나고 이듬해가 됐습니다. 마침내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파블로는 양동이를 지는 것 대신 그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물을 마을로 날랐습니다. 파블로는 그전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마을로 흘러들어왔지요. 파블로가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그가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물은 흘렀습니다. 파블로는 행복했으며 자신의 안목과 인내력과 노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의 수입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물이 흐르는 동안 계속 흘러들어왔습니다. 잘 보셨죠?
대부분은 다들 보신 영상이겠지만 정말 이거만큼 권리소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영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다 이 영상만 계속 보는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브루노죠. 이 건장한 청년. 이 브루노가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지금 현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는, 저희 말고 모든 사람이 사는 현실을 딱 그대로 알려주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이미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스펙을 하나라도 더 쌓기 위해서, 이 사람도 그랬다. 이 브루노도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큰 양동이를 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집을 사고 뭐 소를 샀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등이 점점 굽어가고 쇠약해지는 거를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이 현실이에요, 현실. 이 브루노가 보여주는 건 현실. 근데 파블로는 어떤가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바로 이 일이에요. 파블로가 하는 행위들. 파블로가 처음에 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더군다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거의 다 지어졌을 때 '아 저게 저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 처음엔 사람들이 '쟤 지금 뭐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럴 수 있어요. 예.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그냥 수습하는 것 같은데. 그냥 장사하는 것 같은데.'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따가운 눈초리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아유 뭐 얼마나 번다고 저러고 어 애까지 이렇게 늦게 데리러 가면서 저러고 있냐." 막 이렇게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맨 나중에 그 파이프라인이 그냥 그 파이프라인 하나로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파이프라인의 우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뭐냐면 '아 브루노 말고 파블로처럼 살아야겠다.' 이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내가 권리 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혹시 제 목소리가 작게 들려요? 어 혹 아 그 권리 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힘들다. 권리 소득을 내가 벌기 위한 뭔가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힘들다. 처음부터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내가 네트워크를 '아 시작할 거야.' 이 열정만 가지고 하루아침에 한 달 지나고 그게 되지 않는다. 당연히 권리 소득은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다른 권리 소득들을 한번 볼까요? 시간이 걸리는지 어쩐지? 있는 아 자금들이었으며 몇 분 안 남았다. 자신들을 위한 잠시만요. 네. 이렇게 지금 이거는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김승준 그룹장님이 항상 보상을 풀 때 얘기해 주시는 건데 이것도 권리소득을 얘기할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책에 쓴 내용인데 현금 흐름 사분면이라고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형태가 이 네 분면 안에 다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네 분면 안에 속해 있다. 근데 이사분면 인플로이라고 해서 봉급 생활자 직장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누군가에게 급여를 받는 사람. 네. 그리고 셀프 인플로이는요. 자영업 또는 전문직을 말하는 건데 어 이거는요. 누군가에게 봉급을 월급을 받진 않아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그 시간을 투자하고 내 스스로 돈을 버는 거죠. 이거는요. 이 왼쪽에 있는 사부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시간과 돈을 맞바꾼다."라고 해서 노동 수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부면은 B사부면은 비즈니스 오너라고 해서 사업가예요, 사업가. 이 S사부면에 있는 사람도 사장님, B사부면에 있는 사람도 사장님이에요. 처음엔 헷갈리실 거예요. 내가 동네에서 뭔가 가게 하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사업가 여기 B사부면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S사부면, 내가 나 스스로를 고용했고 이 B사부면은요. 시스템이 돌아가서 내가 일하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거나 내가 내 노동력을 투자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돌아가서 돈을 버는
그런 걸 보고 사업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I사 분면은요, 투자가 분면인데 이 투자가 분면은 요즘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식을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여기 I사 분면에 들어가나요? 절대 아니죠. 이 투자가는요, 10억, 20억, 뭐 50억 이런 큰 돈이 날아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 있죠. 정말 이 투자만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정말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투자가라고 하는데 이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과 돈을 맞바꾸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게 아니고 시스템과 돈을 맞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분면에 있는 사람은 권리 수입을 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한 걸 버는 거죠. 근데 사장님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왼쪽 이사분면과 S사분면에 있는 사람이 전 세계인의 95%가 여기에 있어요. 95%. 그리고 전 세계 5%만이 이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람 사장님 일어나세요. 네, 졸지 마세요. 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95%라는데 한번 지금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친구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주변 사람들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부모님 어디에 계세요? 사업가나 투자가 쪽에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시죠? 다 왼쪽에 계시잖아요. 그럼 나의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어요? 아마 왼쪽에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친구들, 지인들 다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그럼 전 세계 95%가 여기에 있다라는 게 인정이 되시나요? 거기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 아무리 건너 그 누군가가 뭐 건물 뜨더라 이거 말고요. 내 주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95%가 다 여기에 있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95%가 여기 있고 5%의 돈밖에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95%인데 돈은 5%밖에 없어요. 전 세계 돈의 5%밖에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뭐 좀 크게 성공했다 치면은 TV까지 나가는 거예요. 5%의 확률이에요. 5%의 확률. 그러니까 TV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전 세계 5%에 있는 사람들은 95%의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럼 과연 나는 어느 쪽에서 돈을 벌고 싶은 거죠? 어느 쪽에서 돈을 벌고 싶은가? 당연히 오른쪽 사분면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여기를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영업, 나도 내 사업 해보고 싶다. 아, 의사, 판사, 변호사, 나도 전문직, 이런 사회 하나 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막상 그걸 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자영업이 옛날처럼 그렇게 막 자영업 돈 많이 벌고 이거 옛날 얘기 아닌가요?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진짜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암담한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자영업은 진짜 도박과도 같은 거예요. 예. 이 왼쪽 사분면에 있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럼 오른쪽 사분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투자가는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죠?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한 돈.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그 돈이 돈을 벌어줘요. 이거는 글렀어요. 그러면 이 비사분면에 있는 사업가 분면으로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책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업가 분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업가는. 시스템을 내가 만든다예요. 만든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백종원처럼. 이건희처럼. 네. 또 누가 있나요? 빌 게이츠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 시스템을. 네. 그럼 머리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두 번째는 그 시스템을 내가 살 수 있어요. 첫 번째 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가맹을 내가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어지간한 가맹 뭐 1억 주고도 막 사고 막 이러잖아요,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최소 50 명의 종사자들이 있어야 이 비즈니스 오너에 낄 수 있다, 들 수 있다라고 책에는 나와 있거든요. 50명 정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내가 돈도 없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스템을 활용한다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한다. 근데 사장님들 지금 PM 회사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활용하고 있는 거죠. 네.
예, PM 이 위대한 3종 주스 NTC 기술 본인이 개발하셨나요? 아니죠. 택배 본인이 싸 가지고 본인이 보내시나요? 뭐 내가 산 거 누구한테 보낼 땐 그렇게 하겠지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세무적인 거 본인이 하나요? 아니에요. 커미션 계산 내가 하나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회사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그것을 우리는 마케팅으로 활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 활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마케팅만 잘해서 활용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 비즈니스 오너 보면은.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요. 이 시스템을 만들고 사고 활용하는 개념이 우리가 제주도를 갈 때 혹은 미국을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처음에 그 비행기가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 첫 번째는 뭐였어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만들어서. 내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미국을 가야 돼요. 네. 두 번째 언제가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비행기를 사서 가는 거예요. 네. 네. A 뭐 380 하나를 사서 간다는 거겠죠? 네. 그런 돈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비행 시스템을 활용하는 티켓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 비사분면의 그 비유랑 아주 적절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른쪽 사분면 사업가에서 돈을 벌어 투자가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 우리가 얘기하는 권리소득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비활성 소득이에요. 비활성 소득. 그리고 패시브 인컴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근데 이거를 보시면은 종류가요. 어떻게 있냐면 음원 소득. 음원 소득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네, 얼마씩 가죠. 그리고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거. 월 얼마씩 임대료를 받고 그리고 인세 소득. 내가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을 집필해서 그 책이 팔릴 때마다 내가 받는 인세. 그리고 금리 소득. 현금 자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내가 만든 네트워크망에서 일어난 매출에 대한 커미션을 받는 게 이런 종류들이 있는 거죠. 인제 예를 들어 볼게요. 권리소득이 예. 이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남매예요, 남매. 수연이라는 여자애랑 동생이에요. 그리고 찬혁이라는 오빠, 남자애인데 이 둘이서 악동 뮤지션 예. 남매가 인제 그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가수 활동을 하는데 오빠가 인제 이미 이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 데뷔를 했는데 작사 작곡을 오빠가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제 성인이 되고 군대 갈 시기가 돼서 군대에 갔어요. 해병대 갔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이때 그 동생인 수연이 아는 형님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한 얘기예요. 본인이 오빠가 1년 동안 군대에 갔을 때 본인은 이 수연은요 유튜브 활동도 엄청 열심히 하고요. 방송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음원 활동도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빠가 군대 가고 나서 1 년이 지났을 때 오빠가 그 군대 간 1년 동안 1 억을 벌었더래요. 1 억을. 군대 가 있는 그 1년 동안 1 억을 벌었대요. 뭘로? 음원 소득으로. 작사 작곡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1 억을 벌었대요. 본인보다 더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이 수연 그 동생이 '아 사람은 작사 작곡을 해야 하는구나.'라고 예 이야기했던 부분인 거죠. 네 그리고 인제 그거 말고 또 유명한 것은 인제 벚꽃 엔딩. 벚꽃 엔딩이라는 그 노래가 이번에는 이게 노래가 나올 새도 없이 너무 더워졌어요 갑자기. 네 벚꽃을 제가 못 봐서 그런지 이 노래를 못 들었어요. 아무튼 벚꽃 연금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벚꽃이 피기 전 무렵쯤 돼서부터 벚꽃이 지기까지 계속 이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이 장범준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연평균 10 억을 번대요. 이 노래 하나로. 근데 제가 지난주 인제 그 저기 여수를 다녀왔어요. 여수를 다녀왔는데 또 어때요? 이 사람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수에서는 또 그 여수 밤바다 있잖아요.
여수 엑스포로 사람들이 뭐 유명해졌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장범준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여수 현지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여수 밤바다가 얼마나 많이 또 틀어지겠어요, 그 여수에서는. 네. 이런 것들 음원 소득 그리고 인세 소득. 인세 소득이 있고 부동산 소득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 네. 초등학생들 장래희망이 건물주. 그것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인제 책이 있는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뭐 가장 많이 팔린 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게 그때 변호사 사장님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외국 사람이 쓴 책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는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수학의 정석이에요. 수학의 정석. 이 책이 홍성대라는 성산고 이사장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쓰기 위해서 3 년이 걸렸대요. 이 책을 만드는데. 3 년이 걸렸는데 이 3년 동안은 그 저기 뭐지? 그 선생님 뭐 그 학원 선생님 네 학원 강사를 하면서 네 연명을 하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이 인제 딱 다 써지고 나서 출간되고 그 이후로 지금 5천만 권이 팔렸대요. 5천만 권. 5천만 권이면은 저희 그 나라 인구예요, 거의. 예. 5천만 권이 팔렸다는 거예요, 이 책이.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성경 다음으로 이 책이 많이 팔렸대요. 그러면은 이 홍성대라는 분은 권리소득을 도대체 얼마나 받고 계신 걸까요? 아직까지도. 네. 이게 바로 권리소득의 아주 그냥 팩트 예 임팩트가 강한 예인 거고 나머지는 뭐 아시는 것들이고 그리고 권리소득은요 사후에도 계속돼요. 마이클 잭슨 한번 보실래요? 마이클 잭슨? 사후에도 가장 높은 그러니까 사후에도 높은 소득을 올리는 스타 1 위가 마이클 잭슨이 압도적인 1 위예요. 근데 이게 이때까지 번 돈이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 이만큼을 벌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사후에. 사후에 이 마이클 잭슨은 9,367억 원을 벌었고요. 네. 찰스 슐츠 스누피 만화 아시죠? 그 작가는요 545억. 아놀드 파마 아시죠? 454억. 네. 요렇게 쭉 죽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권리소득이다. 그 말은 곧 네트워크 마케팅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소득은요 상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마이클 잭슨이나 뭐 찰스 슐츠, 아놀드 파마처럼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이 소득이 끝 하면은 정말 의미 없죠. 근데 내가 죽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가문을 바꿀 수 있어요. 나로부터. 네. 다음은요. 인제 레버리지라는 건데 레버리지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 큰 바위를 들기 위해서 지렛대를 놓고 네 이 손잡이를 쫙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바위를 혼자 힘으로는 들 수가 없는데 이 지렛대를 이용하면 이 바위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은 힘으로 큰 효과를 일으키는 것 그 원리를 지렛대 원리를 바로 레버리지라고 해요. 이 손잡이를 레버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유래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권리소득은 저희의 시간적인 자유를 가능케 해요. 근데 이 레버리지가 없다면 뭐예요? 이 소득의 극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소득의 극대화가. 레버리지는 그냥 쉽게 설명하는 복리 같은 그런 개념이기는 한데 복리랑은 또 쪼끔씩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보상 플랜 있죠. 내가 5 명을 소개하고 그 5 명이 또 5 명을 소개한다. 이게 레버리지를 나타내 주는 정확한 예예요 이게. 예 요렇게 되면은 나 혼자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1, 2 단계만 내려가도 31 명이 된다는 거예요. 31 명. 31 명이 된다는 건데 여기 보세요. 나로부터 이 레버리지는요. 나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불어나는 거잖아요. 2 곱하기 2, 2 곱하기 2 곱하기 2, 뭐 4 곱하기 2
8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쭉쭉. 근데 내가 2명을 소개하지 말고 5명을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5 이 황금 넘버예요. PM에서는 5명을 소개해 보자는 거예요. 5명을 소개했어요. 이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은 2명으로 내려갔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5명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똑같이 단계를 1, 2, 3, 4, 5, 6 단계를 거쳐서 총합을 보실래요? 왼쪽 2명으로 시작한 사람은 254명이고요. 오른쪽 5명으로 시작한 사람은요. 97,655명이에요. 비교도 안 되는 숫자인 거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나는 이 최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근데 나를 보세요. 나는 2명 한 사람보다 몇 명 더 했어요? 3명 더 한 거예요. 3명. 그뿐이에요. 근데 그게 똑같이 복제되어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장님들 6레벨 보너스, 뭐 리더십 보너스 이게 되게 리더십 보너스도 무한대로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게요. 내가 직접 한 사람의 수보다 내려갈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트워크는요. 내려갈수록.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저번에는 종이로 제가 설명을 드렸다가 이번에는 이걸로 화면으로 바꿨는데 종이보다는 약간 이 감이 비슷하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 파란색이 그냥 나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나 하나로부터 시작해요, 네트워크는. 정말 나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누군가 하나를 소개하는 거죠. 2명이 됐어요. 2명. 2명이 또 2명씩 소개해요. 그러면 4명이 되는 거겠죠. 네. 4명이 돼요. 근데 처음에 나로부터 시작했다가 2배가 늘어나서 4명이 됐는데 이때 어떻게 '우와 엄청 많이 늘어났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레버리지가 일어났지만 이걸 가지고 레버리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4명이 또 어때요? 1명씩 소개했을 때 8명이 돼요. 이렇게 늘어나죠. 8명이 또 1명씩 소개했을 때 이렇게 늘어나요. 여기까지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쪼끔은 쪼끔 늘어났네 이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가 볼게요. 똑같이 1명씩만 소개했을 때 이렇게 늘어나요. 어때요? 더 훨씬 더 갑자기 급격하게 불어난 느낌이 나잖아요. 한 단계만 더 내려가 볼게요. 왜 안 내려가? 이렇게. 어. 여기서 한 단계를 내려가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근데 지금 각자는 어떻게 했어요? 각자는 단 1명씩만 더 추가한 거예요. 여기서 또 1명씩만 추가하면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로 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레버리지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느끼시나요? 이렇게 여기서 제가 여쭤보면은 글쎄요. 저는 왜 이렇게 안 불어나죠? 이러시는 분들이 아주 지금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왜 이렇게 불어나는 게 안 보이죠? 당연히 그렇죠. 1명이 2명 됐을 때 불어났다고 그걸 누가 불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2명이 4명 됐을 때 그걸 불어났다고 얘기하나요? 안 해요. 어느 정도 내가 레버리지를 느끼려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아 진짜 레버리지가 훅 일어났구나.'라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사장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그 뭐였죠 그거? 또 이렇게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의 우화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권리소득은 절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권리소득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면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이 왜 5%밖에 안 되겠어요? 그렇게 쉽게 권리소득이 만들어지는 거라면? 쉽게 안 만들어져요, 사장님. 그 오른쪽 사분면에 있던 B사분면, I사분면에 있었던 사람이 한 노력에 비하면 저희가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하는 노력은 굉장히 일반인도 할 수 있고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게끔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심플하게. 그렇지만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복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규격화가 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복제가 되려면 아주 심플한 뭔가 복제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제품.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이요. 굉장히 어렵게 하고 계시면은 이게 안 일어나요. 레버리지가. 레버리지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게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아주 심플한 방법으로 그 방법을 그대로 똑같이 복제해야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겠죠. 우후죽순 막 누구는 이만하게 사업하고 누구는 요만하게 사업하고 그러면 그게 복제가 제대로 일어날까요? 그 그림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절대 그거는 올바르게 복제가 일어나지 않고 레버리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잘 일어나게 하려면 내가 뭔가 굉장한 능력이 뭐라고 해야 되나? 나는 진짜 이 열정과 이 확신과 이런 것들 여기서 진짜 배우라는 거 있잖아요. 보상과 또 뭐예요? 제품과 시스템 참석하고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 외에 뭔가를 막 더 무슨 사업적인 방법을 계속 추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복제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복제품인 나. 내가 너무 중요하겠죠. 내가 복제품이 어떤가에 대해서 그거를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말 더 나가지 않고 덜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워렌 버핏이 한 얘기 정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정말 끔찍한 얘기예요.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죽을 때까지 여기 내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일이 정말 사랑스럽고 좋다. 이런 분 계신가요? 저는 정말 싫거든요. 최대한 빨리 일을 멈추고 싶거든요. 정말. 근데 그러려면은요. 내가 일을 멈추려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와야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일을 멈출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 그거는 뭐냐. 여태까지 얘기하고 있죠. 저희가 권리소득과 레버리지가 가능한 네트워크 마케팅 그중에서도 우리가 황금 도끼를 쥐고 있는 PM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권리소득과 레버리지 오늘 이 개념을 쪼끔 더 평소보다 쪼끔 더 이해하셨다면 내가 배우는 데 더 집중해야 되고 네. 너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내가 진짜 막 '와 대단하다.'라는 정도의 그런 성과를 내고 싶으시다면 그런 행동을 하셔야 돼요. 진짜 아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 봤 난 저렇게까지 와 저 새벽까지는 안 해 봤는데 이 정도는 하셔야 그런 거를 꿈꾸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네 지금 우리가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 너무 막 그런 것들을 뭐 하루아침에 막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내가 지금 와 우리 그 권경희 그룹장님 동생분 조엔 사장님 있잖아요. 그 사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진짜 너무 막 뭐라 사이다 같은 말이 있었거든요. 내가 PM이 아니었으면 너 같은 거랑 말도 섞을 일이 없어. 마스크 쓰고 저리 가."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이 네트워크라는 걸로 굉장히 뭔가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었나 봐요, 그 상대방이.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딱 사이다처럼 던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따가운 시선과 부정과 반대 뭐 이런 것들 받음에도 불구하고 네 열심히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산을 만드는 일이고 그렇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자산을 만드는 일 내가 만약에 건물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건물이 지하를 파고 한 층,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 보여요 그게. 나의 자산이 쌓아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죽어라고 하겠죠. 쌓고 있겠죠. 그렇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만들어요 저희는.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 자산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만이 원하는 걸 쟁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장님들이 네.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공유를 좀 중지하고요. 혹시 오늘 그 아까 보상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질문이 있으신 분 아니요. 질문 안 받으면 안 되겠구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죄송해요. 네. 아무튼 오늘 저는 여기까지